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 침체,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화되는 분위기죠.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서울의 민간 재개발 관심 많으시죠? 자, 뭐니 해도 집값이 잡히려면 이 도심부의 공급이 원활해져야 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기회 그리고 재테크 기회가 많아질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신속 통합 기획 속도 낸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자, 간략하게 매주간 동향을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자,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이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조정이 되고 났을 때는 보합세로 진행될 것이다.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드디어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상승률이 0.10% 정도 내외 정도로 하는 전국의 아파트 상승률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 추세는 아마도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박스권이 이제 좀 시작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의 상승률이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는 주간 상승률이 0.13%, 수도권이 0.14%, 그리고 강남 3구,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0, 강남 3구가 0.16, 그리고 경기도가 0.15, 그리고 지방이 0.12 정도로 전국의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10 기준으로 거의 이제는 박스권 안에 들어오는 분위기죠. 이 추세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부족.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의 추세는 집값이 잡혔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절대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 때문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부족한데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자, 그런 가운데 올해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는 어떻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안전진단 통과가 제로다. 그러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때문이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언제일까요? 바로 2018년 3월부터 재건축에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그만큼 재건축이 원활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이 거의 올스톱됐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올 한 해 아파트 중에 15개, 14개 정도, 14개의 아파트가 신청은 있었죠. 안전진단. 신청은 있었는데 그중에 안전진단 적정성 통과는 얼마나 됐을까요? 제로입니다.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서울 도심권의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제로다라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보면은 적정성 검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게 언제라고 했죠? 2018년 3월이니까 한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도입된 이후에 통과 단지가 얼마나 될까요? 고작 4곳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곳 정도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막혔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집값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오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안전진단 기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라고 아우성이죠.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반대, 절대적으로 반대. 또 현 정부는 그런데 이제 남은 말기 일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의 어떤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의 성격이 전혀 다르죠. 유력 후보자 한 분은 이런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서 도심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고 또 유력 한 분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있을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서울의 집값 공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 정부 남은 지금 말기 5개월 동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상은 재건축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항목별로 그 가중치 변화를 보면은 지금의 공급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기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있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는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조 안전성, 두 번째는 주거 환경, 세 번째는 비용 편익, 네 번째는 설비 노후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비중에 따라서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첫 번째 구조 안전성이죠. 그런데 구조 안전성이 현 정부에서는 어땠다 그랬죠? 더 강화가 됐다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 안정성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공급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다. 자, 두 번째는 설비 노후도죠. 설비 노후도의 경우는 거의 어떤 정부라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비용 편익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노무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전체 100%라고 본다면 그중에 평가 항목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구조 안전성이 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45%에서 정권 말기에는 무려 50%까지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조금 줄이게 되죠. 그 중요한 비중을 40% 정도 내려주고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만큼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도심부의 공급을 유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공급이 활성화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100% 중에 20%로 대폭 낮춰주죠. 그만큼 재건축을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강남권의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공급이 활성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중요한 구조 안정성을 50% 다시 반 정도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안전진단 통과된 아파트가 뭐 제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반면에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죠. 지금 오세훈 신속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압구정동이 먼저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압구정동이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바뀌게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압구정동 하면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텐데 뭐 전통적으로 부천인데요. 지금 여기가 압구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압구정 지구는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3구역, 가장 세대수가 많은 3구역, 무려 가구 수가 4,065가구나 되는 3구역이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을 통한 사업 신청서에 접수를 먼저 들어갔죠. 그를 통해서 이어서 2구역, 4구역, 5구역까지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만큼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어떤 통합 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는 일단은 조성이 됐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역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재건축은 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서울 도심부의 공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보면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일단은 출발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적용 기준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만큼 활성화되는 만큼 도심부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투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했죠. 권리산정 기준일 공모 공고일을 언제로 정했죠? 올해는 9월 23일로 정했다. 자, 곧 이제 발표가 선정이 되죠. 몇 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25개 곳을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올해도 남은 일수가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아마 25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선정되면은 어떻게 하죠? 자,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선정된 구역의 경우는 이제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신축, 건축이 한 2년간 제한이 되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뭐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수요자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겠다. 거래 제한이 묶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의 어떤 가능성, 기대감은 굉장히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지금 그런 대표적인 지역으로 재건축 지역으로는 여의도 시범, 그리고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 2, 3차, 그리고 압구정 3구역, 구로, 우심 빌라 등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압구정 2구역, 5구역도 그리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참여에 관심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은 어떨까요? 재개발의 경우도 이번에 공모 공고 1 동안 무려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나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마도 빠르면은 다음 주에 25개 곳을 선정을 하게 될 거다. 그만큼 지금 아파트보다도 빌라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급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 단위로 25개 곳, 25곳을 선정을 하게 되고 올해의 경우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25곳을 발표를 하게 된다. 선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평균 한 2만 6천 가구를 서울권에서 신규 공급을 할 목표를 잡고 있고 또 이 계획을 5년간 유지를 한다라고 하죠. 5년간 해마다 25곳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간 13만 가구를 서울 도심부에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기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서울 도심권의 민간 재개발을 통한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좋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